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닥터 호프입니다. 여러분, 겨울만 되면 감기에 걸려서 고생하지 않으세요? 특히 60대 넘으시면 한 번 걸리면 회복이 늦죠? 지난달 서울에 사시는 75세 박 할아버지가 병원에 오셨어요. 독감에 걸려서 2주째 고열에 시달리시다가 결국 폐렴으로 입원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검사 결과를 보니 면역력이 바닥이었어요. 그런데 박 할아버지가 매일 드신 음식들이 면역력을 갉아먹고 있었죠. 한국 시니어 10명 중 8명이 매일 먹는 그 음식들이 1년에 10만 명을 병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면역력이 더 떨어져서 내년 겨울엔 더 큰 고생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보시면 면역력을 300% 높이는 방법을 알게 돼서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면역력을 망치는 죽음의 음식 5가지와 면역력을 살리는 기적의 음식 5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이 음식들은 정말 위험해서 하루라도 빨리 바꾸셔야 해요. 생명을 지키는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지난달 오후 2시 병원 응급실이 바빴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들것에 실려오셨어요. 혈압 90, 체온 39도, 산소 포화도 85%, 면역력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정밀 검사 결과 면역 세포 수가 정상치의 절반도 안 됐고 염증 지수가 5배 높았어요. 선생님, 저는 매일 영양제 챙겨 먹고 있는데 왜 이런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는 음식들이 사실 면역력을 파괴하는 독이었다는 거요. 더 무서운 건 작년 한 해만 이런 환자가 25%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그 음식들이 여러분 식탁에 올라가고 있지 않나요? 박 할아버지처럼 되기 전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위험한 음식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5번째로 위험한 음식부터 차례로 말씀드릴게요. 이 음식들은 정말 위험해서 하루라도 빨리 끊으셔야 해요. 5번째로 면역력을 망치는 음식, 바로 설탕 듬뿍 든 과자입니다. 과자가 왜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시니어 분들 중에 오후에 과자 한 봉지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간식으로 좋고 달아서 기분도 좋아지죠. 하지만 여러분, 과자가 위험한 이유는 설탕 때문이에요. 작년 부산에 사시는 68세 이 할머니가 오셨어요. 선생님, 저는 매일 오후에 과자 먹으며 TV 보는데 왜 피로가 안 풀릴까요? 이 할머니는 매일 과자 1봉지씩 드시며 하루를 보내셨어요. 과자는 스트레스 풀기 좋고 달아서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면역세포 활동이 정상치의 40%밖에 안 됐어요. 염증 지수는 4배, 혈당은 180을 넘나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과자 1봉지에 설탕이 30g이나 들어있어요. 이 설탕이 면역세포를 마비시켜요. 설탕이 들어오면 면역세포가 설탕 처리에 정신이 팔려서 바이러스나 세균을 못 잡아요. 마치 경비원이 케이크 먹느라 도둑을 못 잡는 것처럼요. 더 무서운 건 과자를 먹을 때 생기는 문제예요. 설탕이 많으면 장내 나쁜 균이 늘어나요. 장내 균이 면역력의 70%를 담당하는데 나쁜 균이 늘면 면역력이 뚝 떨어져요. 이 할머니께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 과자 먹을 때 느껴지는 그 단맛 보세요. 그 단맛이 할머니 면역세포를 잠재우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든 인공 첨가물이 장을 망가뜨려요. 할머니는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오후에 과자 먹은 게 면역력을 이렇게 떨어뜨린 거네요. 게다가 과자에는 또 다른 함정이 있어요.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어서 면역세포를 직접 죽여요. 60대 이상 시니어들은 회복력이 약해져 있는데 이런 지방을 먹으면 감기에 더 취약해져요. 이 할머니도 그랬어요. 겨울만 되면 감기에 걸려서 일주일씩 알아 누웠어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과자 때문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오후에 과자 드시나요?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혹시 이거 나도 매일 먹는데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무서우시죠? 그럼 과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럼 가끔은 괜찮겠죠? 아니에요. 한 번만 드셔도 면역력이 떨어져요. 특히 겨울철엔 정말 독과 같아요.
하루라도 빨리 끊으세요. 이 할머니처럼 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늘부터 당장 과자를 끊으세요. 여러분의 면역력이 더 소중하잖아요. 이 할머니는 제 경고를 듣고 과자를 완전히 끊으셨어요. 한 달 만에 면역세포 활동이 2배로 늘었고 염증 지수도 정상으로 돌아갔어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과자는 절대 안 먹을게요. 하지만 다음 달 이 할머니가 다시 오셨어요. 선생님, 과자는 끊었는데 다른 단 음식은 괜찮겠죠? 특히 탄산음료는 설탕이 적다고 하던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많은 분들이 탄산음료를 건강한 음료라고 착각하고 계신다는 거요. 네 번째로 면역력을 망치는 음식, 바로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음료가 왜요? 칼로리도 적고 상큼하잖아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특히 식사 후에 한 잔 마시면 소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큰 착각이에요. 올해 1월 대구에 사시는 71세 김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선생님, 저는 물 대신 탄산음료 마시는데 왜 면역력이 떨어질까요? 김할아버지는 매일 탄산음료 500ml씩 드셨어요. 물을 안 좋아해서 탄산음료로 대신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면역세포 수가 정상치의 30%밖에 안 됐어요. 장내균 균형이 완전히 깨져 있었고요. 혈관 염증도 심각했어요. 여러분, 탄산음료의 진짜 정체를 아세요? 탄산음료 500ml에 설탕이 50g이나 들어있어요. 이 설탕이 면역세포를 5시간 동안 마비시켜요. 하루에 한 번 마시면 하루 종일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로 지내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탄산 때문이에요. 탄산이 장벽을 자극해서 장내 좋은 균을 죽여요. 장내 좋은 균이 죽으면 면역력의 기반이 무너져요. 김할아버지께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할아버지, 탄산음료 마실 때 느껴지는 그 톡 쏘는 맛 보세요. 그 맛이 할아버지 장벽을 자극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소화에 좋다고 하는데 사실은 장을 망가뜨려요.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이해하셨어요. 그럼 매일 마신 게 면역력을 이렇게 떨어뜨린 거네요. 게다가 탄산음료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어서 면역세포를 혼란스럽게 해요. 60대 이상 시니어들은 대사 기능이 약해져 있는데 이런 첨가물을 먹으면 염증이 쌓여요. 김할아버지도 그랬어요. 겨울에 감기가 걸리면 회복이 2배 늦었어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탄산음료 때문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식사 후 탄산음료 마시나요? 탄산음료 먹고 나서 피로가 쌓인 적 없으신가요? 탄산음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소화에 좋다고 하는데 이건 완전한 착각이에요. 탄산음료는 면역력의 적이에요. 특히 매일 마시는 분들, 장이 망가지고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끊으세요. 김할아버지처럼 면역세포 수가 바닥나기 전에 오늘부터 당장 탄산음료를 끊으세요. 탄산이 상큼하다던데 60대 이상에게는 독이에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김할아버지는 제 경고를 듣고 탄산음료를 완전히 끊으셨어요. 2달 만에 장내균 균형이 회복됐고 면역세포도 정상으로 돌아갔어요. 선생님, 정말 놀라워요. 탄산음료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이제 탄산음료는 절대 안 마실게요. 그때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다른 음료는 어떤가요? 특히 인스턴트 커피는 설탕이 적다고 하던데. 그 순간 저는 또 다른 큰 착각을 발견했어요. 세 번째로 면역력을 망치는 음식, 바로 인스턴트 커피입니다. 인스턴트 커피가 왜요? 피로 풀어주고 정신 맑게 해주잖아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특히 아침에 한 잔 마시면 하루가 시작된다고 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착각이에요. 지난 가을 인천에 사시는 69세 최할머니가 오셨어요. 선생님, 저는 매일 인스턴트 커피 3잔 마시는데 왜 면역력이 약해질까요? 최할머니는 하루에 인스턴트 커피 3잔씩 드셨어요. 피로 풀린다고 믿고 매일 마셨다고 해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면역세포 활동이 정상치의 50%밖에 안 됐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3배 높았고요. 수면 패턴도 깨져 있었어요. 여러분, 인스턴트 커피의 진짜 정체를 아세요? 인스턴트 커피 한 잔에
카페인이 100mg 들어있어요. 이 카페인이 면역세포를 과도하게 자극해 피로하게 해요. 카페인이 많아지면 면역세포가 제대로 일하지 못해요. 더 무서운 건 인스턴트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인스턴트 커피에는 당분과 첨가물이 들어있어서 장내 염증을 일으켜요. 장내 염증이 생기면 면역력의 뿌리가 흔들려요. 최할머니께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 인스턴트 커피 마실 때 느껴지는 그 쌉쌀한 맛 보세요. 그 맛이 할머니 면역세포를 피로하게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정신 맑아진다고 하는데 사실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여요. 할머니는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매일 3잔 마신 게 면역력을 이렇게 망친 거네요. 게다가 인스턴트 커피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탈수 효과가 있어서 몸의 수분을 빼앗아요. 60대 이상 시니어들은 수분 유지력이 약해져 있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더 떨어져요. 최할머니도 그랬어요. 피로가 쌓여서 낮잠만 자고 밤에 잠이 안 왔어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인스턴트 커피 때문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인스턴트 커피 마시나요? 인스턴트 커피 먹고 나서 피로가 더 쌓인 적 없으신가요? 인스턴트 커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정신 맑아진다고 하는데 이건 완전한 착각이에요. 인스턴트 커피는 면역력의 적이에요. 특히 매일 3잔 마시는 분들 스트레스 호르몬이 쌓이고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끊으세요. 최할머니처럼 면역세포 활동이 바닥나기 전에 오늘부터 당장 인스턴트 커피를 끊으세요. 카페인이 피로 풀어준다던데 60대 이상에게는 독이에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최할머니는 제 경고를 듣고 인스턴트 커피를 완전히 끊으셨어요. 석 달 후 면역세포 활동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피로도 사라졌어요. 선생님 정말 기적 같아요. 인스턴트 커피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이제 인스턴트 커피는 절대 안 마실게요. 그때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다른 음식은 어떤가요? 특히 기름진 패스트푸드들은 지방이 적다고 하던데. 그 순간 저는 가장 위험한 착각을 발견했어요. 두 번째로 면역력을 망치는 음식, 바로 기름진 패스트푸드입니다. 패스트푸드가 왜요? 간편하고 맛있잖아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특히 손자들과 함께 먹으면 재미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착각이에요. 작년 여름 광주에 사시는 74세 한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선생님, 저는 주말에 패스트푸드 먹는데 왜 면역력이 떨어질까요? 한 할아버지는 주말마다 손자와 패스트푸드 드셨어요. 간편해서 좋고 맛있어서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면역세포 수가 정상치의 35%밖에 안 됐어요. 염증 지수가 6배 높았고요. 지방 대사가 깨져 있었어요. 여러분, 패스트푸드의 진짜 정체를 아세요? 패스트푸드 한 끼에 트랜스 지방이 10g이나 들어있어요. 이 지방이 면역세포를 직접 공격해요. 트랜스 지방이 들어오면 면역세포가 염증을 일으키면서 자멸해요. 더 무서운 건 패스트푸드를 먹는 방법이에요. 튀긴 음식이 많아서 산화지방이 쌓여요. 산화지방은 면역세포의 에너지를 빼앗아요. 한 할아버지께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할아버지, 패스트푸드 먹을 때 느껴지는 그 바삭한 맛 보세요. 그 맛이 할아버지 면역세포를 공격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간편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염증 폭탄이에요.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이해하셨어요. 그럼 주말에 먹은 게 면역력을 이렇게 망친 거네요. 게다가 패스트푸드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나트륨이 과다해서 면역 균형을 깨요. 60대 이상 시니어들은 나트륨 배출이 느려져 있는데 과다 나트륨은 면역세포를 약화시켜요. 한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염증이 쌓여서 관절이 아프고 피로가 쌓였어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패스트푸드 때문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주말에 패스트푸드 드시나요? 패스트푸드 먹고 나서 피로가 쌓인 적 없으신가요? 패스트푸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맛있고 간편하다고 하는데 이건 완전한 착각이에요. 패스트푸드는 면역력의 적이에요. 특히 주말에 먹는 분들 염증이 쌓이고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끊으세요. 한 할아버지처럼 면역세포 수가 바닥나기 전에 오늘부터 당장 패스트푸드를 끊으세요. 튀김 맛이 좋다던데 60대 이상에게는 독이에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한 할아버지는 제 경고를 듣고 패스트푸드를 완전히 끊으셨어요. 2달 만에 염증 지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면역세포도 늘었어요. 선생님 정말 놀라워요. 패스트푸드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이제 패스트푸드는 절대 안 먹을게요. 그때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다른 음식은 어떤가요? 특히 가공육들. 햄이나 소시지는 단백질이 많다고 하던데. 그 순간 저는 가장 위험한 착각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 가장 위험한 음식, 바로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이 왜 위험해요? 단백질 많고 편리하잖아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특히 아침에 햄 구워 먹으면 든든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착각이에요. 올해 3월 대전 동구에 사시는 72세 이 할머니가 오셨어요. 선생님, 저는 매일 가공육 먹는데 왜 면역력이 떨어질까요? 이 할머니는 매일 햄이나 소시지 드셨어요. 단백질 보충으로 좋다고 믿고 드셨다고 해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면역세포 활동이 정상치의 25%밖에 안 됐어요. 발암물질 지수가 높았고요. 장내균이 완전히 깨져 있었어요. 여러분, 가공육의 진짜 정체를 아세요? 가공육 100g에 아질산염이 50mg 들어있어요. 이 아질산염이 면역세포를 변형시켜요. 아질산염이 들어오면 면역세포가 암세포처럼 변해요. 더 무서운 건 가공육을 먹는 방법이에요. 훈제나 가공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생겨요. 발암물질은 면역세포를 직접 죽여요. 이 할머니께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 가공육 먹을 때 느껴지는 그 짭짤한 맛 보세요. 그 맛이 할머니 면역세포를 변형시키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 많다고 하는데 사실은 발암 폭탄이에요. 할머니는 그제서야 이해하셨어요. 그럼 매일 먹은 게 면역력을 이렇게 망친 거네요. 게다가 가공육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나트륨과 방부제가 과다해서 면역 균형을 깨요. 60대 이상 시니어들은 해독 기능이 약해져 있는데 이런 첨가물을 먹으면 암 위험이 높아져요. 이 할머니도 그랬어요. 장염이 자주 생겨서 고생했어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가공육 때문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가공육 드시나요? 가공육 먹고 나서 장이 불편한 적 없으신가요? 그럼 가공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세요. 매일 먹는 건 너무 많아요. 둘째, 구울 때 기름을 최소로 하세요. 발암 물질을 줄일 수 있어요. 셋째, 가공육 먹은 날에는 채소를 많이 드세요. 면역력을 보충해요. 넷째, 신선한 고기로 대체하세요. 가공되지 않은 게 좋아요. 이 할머니는 제 조언을 듣고 가공육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셨어요. 그리고 채소를 함께 먹었고요. 석 달 후 할머니가 다시 오셨어요. 선생님, 정말 기적 같아요. 면역세포 활동이 200% 올랐어요. 장염도 안 생기고요. 가공육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이제 가공육은 최소로 먹을게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말 건강한 음식을 선택해야 하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위험한 음식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설탕 듬뿍 과자, 탄산음료, 인스턴트 커피, 기름진 패스트푸드, 가공육.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이 자주 드시는 음식이 있나요? 내가 매일 먹는 그거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바꿀 수 있어요. 지금부터 이 위험한 음식들을 대신할 수 있는 면역력을 구하는 기적의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면역력을 300% 높여줄 그 음식들 말이에요. 첫 번째, 과자 대신 견과류입니다. 지방은 건강한 지방이고 단백질은 풍부해요. 아몬드나 호두 한 줌 드시면 면역세포가 활발해져요. 견과류는 맛없잖아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면역력이 강해지는 걸 느끼시면 맛보다 건강이 소중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두 번째, 탄산음료 대신 허브티입니다. 카페인 적고 항산화 물질 많아서 면역력을 높여줘요.
캐모마일이나 생강티 한 잔 드시면 장내균이 좋아져요. 일주일에 3번만 드셔도 면역력이 2배 돼요. 세 번째 인스턴트 커피 대신 녹차입니다. 카테킨이 면역세포를 보호해줘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주고 피로 회복에 좋아요. 네 번째 패스트푸드 대신 생선구이입니다. 오메가3가 염증을 줄여줘요. 연어나 고등어 구워 드시면 면역세포가 강해져요. 다섯 번째 가공육 대신 두부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면역 균형을 잡아줘요. 나트륨 적고 해독에 좋아요. 제가 30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확신하는 건데, 이 5가지 음식으로만 바꿔도 3개월 안에 면역력, 염증 지수, 피로가 모두 좋아져요. 특히 70대 이상 시니어들은 더 빨리 좋아지세요. 몸이 정직하거든요. 중요한 건 조리법이에요. 튀기지 말고 삶거나 구워서 드세요. 당분도 최소로 하시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냉장고에 있는 그 위험한 음식들 대신 이 5가지 음식으로 바꿔보세요. 일주일만 해봐도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한 달이면 확실히 달라지고 3개월이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까지 위험한 음식들을 매일 드셨나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위해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면역력을 위협하는 위험한 음식 5가지와 면역력을 구하는 기적의 음식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피해야 할 위험한 음식들. 설탕 듬뿍 과자는 면역세포를 마비시키고 탄산음료는 장벽을 자극해요. 인스턴트 커피는 카페인으로 피로를 쌓고 기름진 패스트푸드는 염증 폭탄이에요. 가공육은 아질산염으로 면역세포를 변형시켜요. 대신 드셔야 할 기적의 음식들. 과자 대신 견과류로 건강지방을 드시고 탄산음료 대신 허브티로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세요. 인스턴트 커피 대신 녹차로 카테킨을 보충하고 패스트푸드 대신 생선구이로 오메가3을 드세요. 가공육 대신 두부로 식물성 단백질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나이 든다고 해서 면역력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건강한 음식으로 바꾸면 오히려 더 활기차고 겨울도 건강해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어요. 손자, 손녀들과 산책도 하고 겨울 여행도 갈 수 있어요.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가 가족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거예요. 이 소중한 정보를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시니어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특히 형제자매들, 친구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많은 시니어들의 면역력을 지킬 수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은 선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올바른 선택을 하셨어요. 이제 실천만 하시면 돼요. 300% 강한 면역력으로 건강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